안녕하십니까. 역세권 연대조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요즘 굉장히 대통령이 나서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이런 SNS에 많이 발표를 하셔서 너무 많이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너무 많이 보도를 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찍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그러니까 다주택자, 주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양도세를 중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중과를 하지 않고 왔어요. 중과를 하지 않고. 근데 그게 5월 9일까지입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요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유예를 해가지고 5월 9일까지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월 9일이 되면은 또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종료시키겠다라고 직접 발표를 하셨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직접 발표를 본인이 했는데 유예하는 거를 이제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유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양도세를 많이 물리겠다. 그거를 이제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두 채 갖고 있는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분들은 내가 파는 게 좋은지, 갖고 가는 게 좋은지, 증여하는 게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미리 본인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가질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금방 파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재정경제부하고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12일 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이라는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 자료는 이제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것을 종료시키겠다, 중과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팔아라,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 겁니다. 근데 또 말이 많았죠.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니까, 그럼 5월 9일이면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집이라는 게 한번 팔려면은 보통 2달, 3달 이상 걸리는데, 또 이사도 날짜도 서로 맞춰야 되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장해 주겠다. 계약은 5월 9일까지 해도 실제로 잔금 지급하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하는 분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죠. 기간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으셔라. 집이라는 게 자기 사는 집 하나만 있으면 됐지,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근데 요새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장가도 안 가고, 또 어디 있을 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팔면은 그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뭐냐.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린 거죠. 한 세대가 두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어디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투기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나라에서 지정을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
그 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으면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12군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을 했죠. 근데 지방이나 이런 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없어요. 관계없고. 그래서 두 채가 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 원래 6%에서 45%만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6%는 양도 차익이 작은 사람들, 45%는 양도 차익이 많은 사람들.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내가 파는 금액에서 산 금액을 빼고 그 이익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작으면 6%, 많으면 45%. 그 중간에도 이제 프로테지가 다 있죠. 근데 2주택,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이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더 물리겠다. 20%를 더 물리는 거를 중과라고 그럽니다. 중과. 더 물린다. 그러면은 45%를 기준으로 하면은 65%를 양도세를 물리겠다. 근데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65%에서 6.5%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럼 71.5%를, 그러면 내가 1억을 벌었다. 그러면 715만 원을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그건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과를 하면 팔려고 하다가도 안 팔 수가 있죠. 또 세 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더 많죠. 그러면 45%에서 75%, 7.5%는 82.5%를 또 중과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과를 유예했죠. 그러니까 20%와 30%를 물리지 않았는데 이제 5월 9일 이후부터는 물리겠다. 그게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입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일시적인 2주택, 그러니까 일시적인 2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사 가기 위해서 또 집을 사면은 2주택이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장기 임대주택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2주택 이상이 되거나 3주택 이상이 되면 아주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 그래서 지금 그 유예했던 부분을 이제는 5월 9일 이후에는 물리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과를 유예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유예를 안 하고 유예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5월 9일 이후에는 중과, 그러니까 71.5%나 82.5%를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주택 이상이면 내가 1억을 벌었으면 825만 원을 8,2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50만 원 버는 거예요. 1억 중에서. 그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 팔면은 유예가 되니까 그 전에 팔으셔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런 그 강수를 두냐 하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이 없고 너무 비싸서 못 사고 또 결혼도 못 하고 또 애도 못 낳고 이런 부분이 이어지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결국은 주택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 아주 굉장히 취지 좋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주택자들이 이런 제도로 인해서 내놓겠는가. 이거는 그분들이 결정할 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좀 견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헤럴드 경제 이어서 할자 보면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다.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어게인이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다를 것인가. 근데 꼭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제 보면은 지방세 그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방세를 연구하는 게 지방세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국세에서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붙어서 내는 게 지방소득세인데 같이 연구가 된 거죠. 이게 뭐냐면은 다주택자의 양도세나 또 종부세를
중과세 해도 주택 가격이나 보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그러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견해하고 틀리잖아요. 물론 견해가 틀릴 수 있는데 이건 지방세 연구원이라는 건 세금만 연구하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 그 보도 내용이냐면 2023년 2월 13일자 세정일보는 그 세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문인데 여기서 이제 보도한 건데 왜 제가 이걸 끌고 왔냐면은 이게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이게 이 중단을 하면은 결국 중과를 하면 과연 그 경제 이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를 하면 영향이 주택 가격에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문 연구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택 가격에 영향이 없다. 또 보유하는 데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또 전문 연구원에서는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이 조세라는 게 강압적으로 중과를 한다고 그래서 이 안정화가 되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쪽에 지방세 연구원하고 이제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 견해가 다 맞지 않습니다. 저 견해하고 반대인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그 전문 기관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끌고 왔고요. 또 다주택자 퇴로를 연 정부 채찍만으로 안 되는 게 부동산 정책이다. 요건 동아일보의 그 사설인데 사설이라는 건 신문사에서 신문사를 걸고 이제 그 논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한다. 왜? 세금을 이제 양도세를 많이 물리면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거나 아주 그 똘똘한 한 채, 강남 이런 쪽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응수를 한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막 채찍만 할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으니까 다주택자들이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게 이제 동아일보 또 사설이고 매일경제 다주택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또 요거는 이 국민의힘에서 그 대표가 또 이 문제를 너무 이거는 다주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가 다 문제되는 건 아니다. 아주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주택을 일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못 사는 부분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걸 시사했다. 또 이런 매일경제신문 2월 19일자로 또 이렇게 이제 보도를 또 했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또 요것도 이제 제가 괜찮은 논평 기사라서 이제 제가 끌고 왔는데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나? 이 집값이 올라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공급이 부족하면 무조건 올라가죠. 수요 공급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급이 만들어내지를 못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2029년까지는 공급은 어려우니까 가격 올라가는 거 이제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세값, 월세값이 올라가면 또 집값이 올라갑니다. 전월세 가격이 딱 두 가지인데 그럼 전세하고 월세 공급은 누가 하는 거냐? 전세하고 공급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인데 국가에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간임대 부영산업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서 민간임대로 또 공급하는 회사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월세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주택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물론 사는 거는 자기 한 채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놀리나요? 놀리는 거 없죠. 월세나 전세를 놓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월세 공급하는 순환 기능이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꼭 나쁜 건 아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그 내용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정도가, 내 집을 가질 수 없다. 뭐,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공급하는 것 같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30%는, 집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전세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 전세나 월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가 있어야 얻어서 가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전월세를 그 물량을 다 공급도 못하고 또 민간 임대도 다 공급을 못하니 다주택자가 그 중에 일부를 또 담당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매일경제 2월 20일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딱 찝어서 이야기를 해놔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많이 갖고 있어서 청년주택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전월세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공급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그럼 대안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럼 이 대안은 사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대안을 몰라서 뭐 못했겠습니까? 이게 가장 안 되는 거는 초반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이 돼 있고 공급을 많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태생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많은 이 석학들도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저도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 빌딩은 여러 채 사도 되고, 빌딩 뭐 여러 채 샀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택만 여러 채 사면, 다주택이면 문제가 되는 거냐. 저는 여기에 이제 의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장이,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 물량을 제껴 놓고도 일정 부분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보통 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5년, 10년, 20년 걸리는데, 이 걸리는 거를 정부나 지자체가 합심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주택 문제 해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역세권에, 역 주변에 뭐 상가도 있고 아파트 물론 주택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역 주변에 용적률을 좀 파격적으로 많이 줘서 주택을 지으면은 요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넘었잖아요. 뭐 분당, 일산, 군포, 뭐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또 지금 뭐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또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요것도 또 빨리 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재건축 시장 마찬가지로 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정부하고 합심을 또 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129 대책에 발표된 그 지역 25가구까지 연끌을 해서 발표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발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29년 이후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를 진행하지 말고 1년이라도 당겨서 좀 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1년이라도 2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물론 여기에 다 이런 생각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는 거를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그게 리더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이 그린벨트는. 물론 그것도 이 청계산 입구역 같은데 18,000가구를 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려면 빨리 진행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적극적인
공급 정책과 시장 경제에 맞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과 집값 예상은 어떻게 하냐? 지금 다 말씀드린 건데 양도세 중과가 5월 9일 이제 종료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택이 좀 다주택자들이 좀 내놓을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내놓는 게요. 세 채, 네 채 있어도 똘똘한 한 채는 빼놓고 쉽게 해서 강남 3구는 빼놓고 용산도 빼놓고 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조금 증가는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또 강화될 걸로 예상을 하니까 이렇게 종부세, 재산세가 강화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실수요자한테 전가가 되거든요. 세금은 전가가 꼭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강화되면 조세 전가로 집값이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은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사비 원자재가 올라가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오늘보다 내일 더 올라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올라갑니다. 인플레 계속 되니까. 그러한 그 우상향의 그 상황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나 이런 사람들은 저렴한 주택, 고가 대비 아직 고가까지 안 된 저렴한 주택을 사실 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이제 뭐 대통령부터 해서 야당도 전문가도 아주 말이 많은데 실수요자들은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이라는 거는 조금 비싸든 조금 싸든 미리 지금 사 놓으면은 그 지금 산 가격보다 앞으로 더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다주택자들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상담을 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